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님 만나보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이제 언론이라는 것은 제4의 권력, 제5의 권력이라고 하면서 이 사회를 감시하고 특히나 권력자들에 대한 감시, 그것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사회의 자정작용을 돕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박근혜가 구석에 몰리면서 대화도 안 한다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예. 볼펜에 노트 하나 들지 못하고 두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앉아서 박근혜 씨의 말을 경청하던 기자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따져 묻지 못하던 그런 분위기들, 박근혜 본인도 망할 패자긴 했지만 어쨌거나 언론들이 그런 자정작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일보가 정윤회 특종을 했을 때 그때 최순실까지 만약 다 들춰낼 수 있었다면 이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반면에는 TV조선의 최순실 관련된 최초 보도, 그리고 그것에 바로 이은 한겨레의 최순실 전모 드러내기로 시작이 돼서 결국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박근혜와 함께 이 나라를 어떻게 찜쪄먹고 있는지가 드러나면서 언론의 힘으로 국민들이 각성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정권 교체까지 오게 된 순간들, 이렇게 돌이켜보면 언론의 중요한 보도로 정권이 바뀐 사례들도 있을 만큼 언론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자들이 감히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오늘은 언론들의 보도 행태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것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정신을 못 차린 것도 못 차린 것이지만 특히 제가 최근에 이제 눈여겨봤던 것은 중앙일보의 시시각각, 오늘 결국 김의겸 대변인이 이것에 관련돼서 한마디를 또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 중앙일보의 시시각각이라는 중견 기자들의 기명 칼럼이 요즘 계속 입기를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나왔던 내용은 절제불능 트럼프 입이 북미 최대 변수라고 하면서 문 대통령의 A4 메모 읽기도 시정돼야 라는 내용으로 해서 이제 트럼프의 입, 문재인의 A4 용지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A4 용지를 들고 이렇게 읽는 식으로 하는 건 외교적으로 결례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한 건데요. 예.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도 사진을 보면 푸틴 대통령도 A4 용지를 앞에 놓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특히나 각국 정상 간의 외교의 이야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휘가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메모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존재하는 상례인데 그런 것들은 기자들이 조금만 팩트 체크를 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왜 그런 것도 하나 외워서 얘기를 못하느냐라는 비아냥을 댄 거죠. 저는 그런데 이런 태도들이 기본적으로는 명문대랄까 아니면 언론이라는 직위가 주는 자신감이랄까 이런 것에서 비롯돼서 특히 진보 진영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또 우연히 다 고졸 출신들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아냥. 이번에는 사보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한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도 경희대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갖고 있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좋지 않은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이죠. 김대중이라는 거목에 대해서 단지 그분이 그 시대에 대학을 안 나왔다고 무시하는 거나,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고시를 통과했고요. 판사가 됐어요. 지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을 고졸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아니, 고졸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법관까지 됐고 나중에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이 됐는데, 아니 그런 아주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단지 명문대 안 나왔다는 이유로
무시한다? 아니 도대체 이런 만용이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앙일보는 또 이런 A4 용지를 읽는 것이 지도자의 권위, 신뢰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던 것.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김의겸 대변인이 말을 잘했는데요. 우리 한반도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런 상황을 지금의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끌어낸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 문제 삼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권위와 자질로 여기까지 왔다는 말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외교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만큼 해낸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지난번 진보 정권이라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9년을 보낸 이명박근혜를 지나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그런 가운데서 대북 제재, 북한 인권법 등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면서 미국과의 사이를 먼저 다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마침 김정은 위원장이 호응을 하고 나오면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이 모든 것들이 풀린 것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다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는 점. 그래서 누구 말로 운칠기삼이라는 주성아 기자의 표현도 저는 이것을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것이 김정은 트럼프였기 때문에도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림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창올림픽의 개최 성화를 땡길 사람이 원래 박근혜 씨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탄핵이 없었다면. 그런 상태라면 이러한 결과가 나왔겠는가. 저는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에 대한 역할이 있는 건데 흠잡을 것이 없어서 A4 용지를 들고 가서 그것을 읽었다라는 것으로 공격을 해야 하는 이 신문에 비해 어제 저는 사실 김의겸 대변인의 이 기사를 먼저 보고 나서 중앙일보의 원문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이게 시시각각이라는 걸 알았는데 시시각각은 명칼럼을 쓰기로 유명한 것 아닙니까? 오랜만에 또 소개를 좀 한번 드려보면 그 유명한 이정재 시시각각 한 달 후 대한민국 이 칼럼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쟁의 공포가 지배할 때 리더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2017년 5월 15일 주가는 1000m로 떨어지고 원화는 달러당 2,000원을 넘었고 사람들이 생수를 사재기 하고 라면을 박스채로 하고 있었다.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관진을 급하게 찾고 미국이 북한에 폭격하기 전에 우리한테 통보를 하겠냐라는 질문에 김관진이 딱 자르면서 한 달 전부터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든 북한을 때린다. 문재인이 되면 통보 없이 때리고 안철수가 되면 통보하고 때리고 홍준표가 되면 상의하고 때린다라고 이런 소설을 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되면 한 달 후에 대한민국이 작살이 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칼럼으로 써서 정말 대대손손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투표를 지금 우리가 한다. 남은 한 달 이들이 어떤 해법을 내놓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갈릴 것이다. 두루뭉실한 말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아예 두 사람이 끝장 토론을 벌여보라. 그래서 안보 이슈를 국가적 담론으로 끌어올려보라. 그걸 보고 국민들이 선택하도록 해야 된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 내가 뽑을 그가 어떻게 행동할지 국민들은 묻고 알아야 한다. 이번 투표야말로 정말 국가 전망이 내 손에 달린 것일 수도 있다. 이 맨 마지막 말은 맞았죠. 국가 전망에 달린 투표였고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홍준표나 안철수 후보가 절대 할 수 없었던 한반도의 평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문재인이 또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국내파 문 대통령의 외교 비책 이라면서 이번엔 남정호의 시시각각 이 사람도 논설위원입니다. 시작이 정말 골 때리는데요. 예. 전임자 중 문재인 대통령만큼 외국물 못 먹어본 이는 딱 한 명 빼곤 없다. 아이고. 이승만은 아예 미국통, 일본 육사 출신 박정희, 미 육군 특수심리전 학교 다녔던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20, 30대 국회의원이 된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비즈니스맨 출신의 이명박도 업무상 해외에 나들이가 잦았다. 박근혜도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존경하는 노무현은 취임 전까지 3번 외국에 다녀온 적이 있었다. 미국 구경한 적도 없어서 대선 때 해외 경험 부족이라는 공격에 시달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네팔, 부탄에 갔다 왔지만 아들 졸업할 때 미국을 한번 갔다 온 문재인은 외교에 대한 경험이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칼럼을 기명으로 자기 사진 걸고 쓸 수 있다는 자체가 전 정말 놀랍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외국 물정에 밟지 않다. 아니 여행 많이 다니면 그렇게 외국 물정이 밟을 대한항공 사장 일가들은 왜 그렇게 하고 산답니까? 그래서 미국, 중국, 일본 강대국 외교를 능숙히 다룰 프로가 지금의 외교 라인에선 안 보인다라는 것이 이 남정호 논설위원회 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가본 적이 없다는 이유로 외교적으로 부족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 만용에 가깝지 않습니까? 예. 저는 보수지 기자들이 기사를 잘못 쓰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자는 그 무엇보다도 팩트로 조져야 하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예. 알고 있는 것, 인상 비평. 문재인은 미국 간 적이 없다며? 그럼 미국에 대해서 모르겠구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정책적인 내용들을 누구와 토론을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영입하면서 청와대에서 외교안보라인과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어떤 수업을 받고 논의를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여권에 찍혀있는 도장으로 한 사람의 외교 실력을 평가하려고 했던 것. 그건 외교 실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싶은 자기 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들이 만들어낸 칼럼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이번에 나왔던 그 칼럼도 그런 기조에서 작성된 A4용지를 놓고 읽는다는 것이 다른 외교 수반들도 다 하고 있는 아주 정상적인 외교 관례라는 것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이것 역시 인상 비평이었던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미워서 칼럼을 그렇게 적으면 물론 칼럼이라는 것은 스트레이트 기사에 비해서는 팩트에 대한 중요성이 좀 낮아지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기자라는 직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팩트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일인데요. 보수 기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찾아보고 인격적으로 깔고 뭉개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좀 기사로 적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럴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높고요. 또 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완패를 하다시피 했는데 한 25%의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비토 지지층 그들을 확고하게 붙잡아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75%의 지지층을 균열시켜 보겠다 이런 의도인지 아니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말씀해 주신 칼럼들이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또 설득력이 없어요. 저는 이 보수 세력들이 지금 보수 세력 자체에 서로 포위되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원으로 민주당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저도 자연스럽게 다른 정당 사람들하고 교류는 좀 멀리하게 되고요. 집안 식구들 전체는 다 문재인 대통령 찍지 않은 사람들만 살고 있는 사실 저희 집안이 그런데 일가 친척을 다 모아도요. 그러니까 자연히 교류도 멀어지고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저랑 비슷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끼리만 놀게 되고 이제 또 SNS를 하다 보면 끼리끼리 놀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오류에 기자들도 빠져 있다라는 생각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보수 일간지에서 논설위원이라고 하면 연배도 좀 되고 이런 분들이 본인 취향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자꾸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나라 꼴이 큰일이다. 진짜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는가. 노무현 대통령 때도 김대중 대통령 때도 모여서 그런 비판을 하고 욕을 하고 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인상 비평으로 자꾸 글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러해서 이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저 미국 여행 한 번밖에 안 가봤으니까 미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니야. 뭐 이런 태도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가 북한을 폭격해서 우리나라가 절단 날 거야. 라는 어떠한 사실도 들어있지 않은 본인의 인상 비평을 하게 되는 것. 그냥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나눴어야 될 이야기들이 기명 칼럼으로 데스킹을 통과해서
기사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 전 정말 참담하다는 거죠. 그것은 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앙일보라는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이 지대한 거대한 언론사조차도 이런 것들이 데스킹되지 않고 통과된다는 것 자체가 좀 비극이 아닌가. 예. 사실은 기자로 처음 입사를 할 때는 어떤 신문사를 골라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 저도 아는 기자들이 많고 만나보면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볼 생각으로 또 정권을 감시할 생각으로 열심히 기사를 쓴 기자들 참 많이 있는데 저런 선배들의 기명 칼럼을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버티든가 아니면 내가 다른 회사로 옮기든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이것 자체가 중앙일보 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기자는 어디까지나 팩트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 언론의 첫 번째 사명인데 이런 종류의 인상 비평 칼럼으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일은 좀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